네, 안녕하세요. 레이키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포토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직 실행을 안 했네요. 어제는 라이트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포토샵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 워크플로우라던가 또는 환경 설정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설치한 소프트웨어는 포토샵 CC 2014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최신 버전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 사양으로는 CS5 이상, 저는 기본적으로 CS6 이상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토렌트라든지 웹하드 찾아보시면 많이 찾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설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포토샵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사진을 한 번쯤이라도 다룬다면 어떻게든 들어보는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프로그램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어제 말씀드렸던 라이트룸 같은 경우에도 기본은 포토샵에서 파생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넓은 영역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의 그 작업 환경에 따라서 많은 커스터마이징도 할 수 있는 상당히 높은 관용도를 가진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프로그램 시작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환경 설정 메뉴를 한 번 정도 확인해 보는 것들인데, 자신의 환경 설정 메뉴 상황을 보시고 자기 PC에 맞춰서 어느 정도 튜닝을 하시는 것도 가장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단 일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포토샵은 작업 영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라이트룸에 비해서 설정을 건드려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모두 다 컨트롤 하느냐? 절대 그럴 필요는 없고요. 메뉴들 하나씩 보시면서 본인이 쓰시기에 가장 편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얘기해도 이걸 다 한다는 건 어렵고요. 하나씩 지켜보도록 할까요? 일단 일반 메뉴 보시면 일반적인 옵션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클립보드에서 내보내기라든지 아니면 격자에 맞춰서 벡터 도구 스냅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다 체크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는 것들이고요.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요 기본적인 색상에 대해서 테마가 완전 검은색인지 일반적인 조금 다크 그레이 또는 그레이나 조금 더 라이트한 색상으로 색상 안에서 작업을 할지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저는 기본 색상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UI 같은 경우에도 한국어로 할지 아니면 영문으로 할지 어느 정도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예 한국어 온리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밖에 선택이 안 되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영문으로 쓰셔도 되고 한글로 쓰셔도 됩니다. 굳이 영문으로 쓰면 안 되고 한글로 쓰면 안 되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고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한글로 사용했을 때랑 그 영문 버전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을 때 메뉴의 배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용하시면서 단축키를 쓰시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단축키를 쓰지 않는 환경에서는 조금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공부를 하시고요. 설정 동기화 이 부분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클라우드 부분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파일 처리 부분을 보시면 파일의 호환성에 대해서 조금은 살펴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로우라고 해서 로우 파일을 제어할 수 있는 일종의 플러그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캐시 부분 본인 PC에 맞춰서 어느 정도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이미지 조정이라던가 이 부분 보시면 어제 살짝 보여드린 그 라이트룸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크게 할 건 없고요. 엑시프라고 해서 이제 촬영 정보를 무시를 할 것이냐 이런 체크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능 부분, 어제 말씀드렸지만 캐시 그리고 이런 성능 메모리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래픽카드 엔진을 사용해서 포토샵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리게 되는데,
이 메모리 설정을 잘못 건드리게 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불필요하게 메모리를 할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장애가 되는 요소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 4기가 정도로 잡혀 있네요. 캐시 타입도 뭐 128로 할 거냐, 아니면 뭐 1KB 해서 넘어갈 거냐, 그래픽 프로세서라고 해서 GPU라고 하죠. GPU를 사용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 세팅이 이렇게 잡혀 있는 관계로 기본 세팅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시 레벨이나 뭐 캐시 타일 크기라든가 여러 가지 등은 PC 환경에 따라서 확인해 보시고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램이 최대 8기가 정도 되는데 8기가에서 최대 사용량은 한 6기가, 7기가 근처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조만간 PC를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좀 더 용량을 많이 확보를 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래 내려가시면 뭐 커서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할 것이냐, 표준 브러쉬를 할 거냐, 뭐 여러 가지로 세팅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괜찮네요.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것들. 그리고 단위 눈금자라던가 또는 마젠타로서 안내선 또는 격자에 대해서도 표기를 해주고 있고요.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도 외부 플러그인을 사용할 때 어떻게 패널을 확장시키고 또는 인터넷에 연결을 할지 뭐 이런 부분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문자 부분도 지원에 따라서 확인하실 수 있고 3D 모델링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D 부분은 제가 아직 정상적으로 다 해본 적은 없는데 어, 요즘은 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간의 제한이 많이 풀려서 어, 예를 들어서 뭐 3D 맥스에서 포토샵을 뭐죠? 렌더링을 하던 부분을 포토샵으로 불러오기도 하고요. 포토샵에서 어느 정도 만든 부분을 3D 맥스나 캐드로 넘겨서 3D 작업으로 만들어서 변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종의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포토샵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호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같고요. 시험적 기능 이 부분들은 제가 써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면 말씀을 또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찌되었든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환경 설정은 이렇고요. 말씀드리는 건 항상 뭐 크게 차이는 없고 이 환경 설정에서 이런 파일 처리라던가 성능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팅해 주시는 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렸고 일단 이 편집 모드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두 번째 환경 설정 확인했고요. 그리고 요 메뉴 위에서 보면 제가 항상 헷갈립니다. 요 창으로 들어가시면 작업 영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업 영역 환경을 기본값으로 하느냐, 그리고 3D로 하느냐, 또 동작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애니메이션 작업이죠. 또는 페인팅이라고 해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런 메뉴들을 세팅을 할 것인지, 음, 사진에 대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이 메뉴들을 세팅할 것인지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토샵 자체는 원래는 사진을 위한 편집 툴이기도 했지만 단순히 사진뿐만 아니라 뭐 웹 디자인이라든지 또는 페인팅 같은 그림, 뭐 디자인을 위해서도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인이 원하는 작업 환경에 맞춰서 세팅을 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진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사진 쪽으로 세팅을 할 겁니다. 아래 보시면 그 외에도 이건 기본 세팅이잖아요. 기본 세팅 외에도 본인이 원하시는 커스텀 세팅 또는 메뉴들이 있다면 불러와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하나씩 보시면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 넣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요 단축키 버튼 아이콘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이동 도구고요. 윤곽 선택, 올가미 도구, 빠른 선택, 분할 영역. 분할 같은 경우에는 자르기 도구 크롭 할 때도 쓰는 게 있고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서브 메뉴로 오른쪽 클릭을 하시게 되면 메뉴들을 하나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포이드도 여러 가지가 있죠. 눈금자로 볼 수도 있고 메모도 있고 메모까지는 아직 써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스팟 복구하는 부분도 있고요. 브러쉬, 도장 툴, 그리고 히스토리 브러쉬라고 하죠. 히스토리 브러쉬도 있고
지우개 도구도 종류가 있습니다. 뭐 그라디언트나 페인트 톤 도구도 있고요. 뭐 블러 효과를 준다든지 선명 효과를 준다든지 닫지나 버닝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펜 그리고 텍스트도 단순히 수평뿐만 아니라 뭐 세로로도 넣을 수 있고 마스킹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 선택할 수도 있고요. 도형을 넣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줌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컬러 부분을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마지막에 가서는 마스킹이라던가 뭐 레이어 작업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부분들은 어차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뭐 오늘은 이렇게만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포토샵을 열었다면 이미지를 불러와야겠죠. 열기를 가시면 기본적으로 지금 저는 매킨토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데 윈도우라면 아마 컨트롤 O를 누르시게 되면 열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데스크탑에서부터 작업 환경을 들어가 볼까요? 사진에서 오늘도 어떤 파일을 가져올까요? 일단 뭐 선 작업이 된 파일이지만 하나를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작업한 이미지 파일 중에서 하나만 들고 가보도록 할게요. 네, 열기를 해주시고요. 줌을 잡고 있네요. 네, 100%에서 화면에 맞춰서 들고 오는 걸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들고 왔다면 이미지를 출력하는 부분도 있어야겠죠. 단순히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미지를 불러드리고 그리고 저장을 한 부분입니다. 저장을 하실 때 다른 이름으로 외부로 저장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장을 하시게 되면 제가 지금 작업을 하나 안 했으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군요. 뭐 일단 아무거나 한번 다칭을 해봅시다. 자, 그냥 저장을 하시게 되면 원본 이미지에 그대로 저장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게 되면 요 저장을 하실 때 형식을 저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포토샵으로 선택하시게 되면 PSD 쪽으로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보통 JPG 파일로 저장을 하시기 때문에 기본 JPG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용량에 따라서 또는 이제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파일 형식들이 또 추가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PNG 파일 같은 경우도 어, 작업을 할 수 있고 대용량 파일로 뭐 타가나 TIFF 또는 뭐 TIFF 이 파일로도 저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잘은 사용하지 않지만 JPG 2000과 같은 알파 채널이 들어간 JPG도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 더 추가적으로 저장을 해볼까요? 저장을 하게 되면 이미지 품질을 고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뭐 보시면 최고, 고, 중, 저라고 해서 숫자를 0에서부터 최대 10위까지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표준이나 최적화냐에 따라서 이미지의 화질도 어느 정도는 컨트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원본 화질이 좋지가 않다면 아무리 최대 11로 해도 그렇게 화질이 좋진 않을 거예요. 다만 최대 원본 기준을 했을 때 보장은 해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정 부분은 이게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달리 별도의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